냉동회사에 다니는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이제 쫙 냉동 창고들을 점검하러 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뭐 점검하다 보니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야. 밖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안에서 열 수 있는 게 망가졌어요. 보니까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소리 쳐도 문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다 퇴근하고 뭐 그런 판인데 며칠 늦게 가면서 이제 한 바퀴 도는 중이었는데 무서운 정적이 흐르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녀는 내가 여기서 이제 얼어 죽고 마는구나. 냉동고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직원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냉동 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조가 된 후에 그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어떻게 자기가 거기 있는 줄 알았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냉동고의 문을 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뜻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가 35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경비원에게 아주 정말 공손하게 진짜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인사한 사람은 누구도 제대로 인사를 안 했는데 이 아가씨만 여직원만 계속 매일같이 인사를 하면서 정말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늘 안녕하세요, 또 퇴근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자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매일 인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인사하는 사람은 오직 그녀밖에 없었는데 그 아가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순간적으로 딱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직감적으로.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장을 여기저기 순찰하다가 혹시 여기도 혹시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생각에 뭐 어떤 직감 같은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런 직감도 서로 소통하게 되는 법인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별 볼 일 없는 경비 아저씨로 취급했지만 당신은 매일 나에게 인사를 해주니 정말 당신이 기다려지고 갈 때는 또 이렇게 배웅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내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하면서 대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건넨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이 여직원, 귀중한 여직원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이 인사 한마디가 기적을 낳았고 그것이 생명을 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이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제가 이 근무하면서 승진을 해야 되는 때가 됐었는데 이 남자들은 승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장학사를 돼서 보통 한 2, 3년이면 교감 승진을 하게 되는데 저는 5년이 지난데도 승진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거든요. 그쪽에 있는 기관장이 나에게 성적을 줘가지고 교감 승진을 시킬 것인지 또는 먼저 있었던 사람 선배 우선 먼저 있었던 사람을 먼저 주든지 뭐 이렇게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특히 제 친구가 같은 관사에서 같이 자취하면서 같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매일 위로를 했어요.
야, 괜찮아. 이번엔 꼭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항상 제가 근심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을 늘 해줬어요. 사실 그 말을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그러면서 또 뭐 제가 받을 만해 그렇잖아요. 그 한 2, 3년 되는 걸 5년씩이나 6년 만에 그때 거기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매일같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 말을 한마디 해준 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도 소포로 뭘 보내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서. 또 그 친구는 색스폰도 잘 불고 또 요새는 또 성악을 배워가지고 또 성악 그 시민 합창단 이런데 시립 합창단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노래도 계속 부르고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또 어디로 갔느냐. 제가 아는 도반이 이제 이 교도관이었다가 퇴임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들었고 거의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간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IMF도 터져, 이거 코로나 정국도 터지고 뭐 전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 아주 진흙집을 멋지게 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멋있는 아주 진흙으로 만든 집 있잖아요. 요새 아주 유행하는 참 좋은 집을 짓고 살아서 전국에서 도반들이 엄청나게 그 집에 놀러 가고 저도 가서 하룻밤 자고 뭐 굉장히 좋았던 그런 집이었는데 이걸 팔아야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팔아라. 너무 미련을 갖지 말아라. 단지 아파트 한 32평 정도로 이사 가가지고 그 대신 그 아파트 주변에 경관이 좋은 데를 가라. 거기서 운동하기 좋고 그러면 아파트 살면 어떤가? 평상시에 나가서 거기서 뭐 걷기 연불하고 명상하고 수행하고 하기 좋은데 굳이 집 안에 들어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곳을 찾아서 가고 그 나머지 돈이 많이 남잖아. 그거 거기가 비싼 값으로 팔리고 아파트는 좀 싼 편이니까. 그러니까 빚 청산하고도 여유가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니 형편이 쫙 폈죠.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디에 살든 그게 뭐 그렇게 관계가 오히려 시내 가까운 데서 직장 가까운 데로 오게 되니까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차 대기도 좋고 별 지장이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욕심을 한번 빼고 또 좋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살면은 아무런 그때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의 말을 했어요. 계속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 됩니다. 이런 것만 지나고 나면 잘 됩니다. 했더니 지금은 완전히 기반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전혀 근심 걱정 없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 운영하는 것만 해도 요새는 업체를 운영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해 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참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봉급도 줘야 되고, 그죠? 또 사업체를 기업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하는 거니까 복을 많이 짓는 거죠, 사실. 요즘같이 사업을 잘 안 될 때. 그래서 정말 좀 그런 책임감이 없는 분들은 사업체를 잘 되는 거라도 팔아버려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건데요. 퇴임하고 나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다 그만두고 오직 그것만이었던 사람은 치매에 걸린다거나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얼굴 상태도 벌써 굉장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뭔가 좀 뜻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즘에 와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아주 굉장히 즐겁습니다. 뭐 힘든 일도 있지만 이걸 썸네일을 만들고 뭐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그걸 사명감으로 알고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선지식께서는 이 다른 사람이 깨닫도록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하도록 다른 사람이 공부하도록 돕는 것보다 좋은 거는 없으니까 많이 도우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되도록이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싸가지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죽을 듯 말 듯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 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들 작은 체험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래도 뭐 큰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승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도반으로서 경험이 좀 있다면 좀 그 체험을 좀 이렇게 전해주는 수준이라도 좀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런 이런 블로그와 티스토리죠 지금은. 그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